규정, 웃기지 마. 니까짓 게 뭘 안다고? 박미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호텔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디올백이 27세 여직원의 뺨을 강타했죠. 하지만 이수진은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죠. 고객님, 저희 호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뺨에서 붉은 자국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교차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로비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던 한 할머니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낡은 청소복 차림의 75세 여성.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죠. 그녀는 천천히 청소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순간부터 박민아의 세상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호텔 그룹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말이죠.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랜드 스카이 호텔 1층 로비는 토요일 오전에 여유로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밝은 대리석 바닥에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높은 천장의 창문 너머로는 도심의 빌딩 숲이 보였죠. 은은한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가죽 소파에 앉은 손님들은 각자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앞에는 이수진이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27살의 그녀는 감색 재킷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죠. 어깨까지 오는 검은 머리는 뒤로 단정히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항상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공손히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서는 자연스러운 예의가 느껴졌죠. 오전 11시 30분쯤이었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하이힐 소리가 빠르게 들려왔죠. 40대 후반의 여성이 명품 가방을 들고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민아였죠. 박민아는 4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샤넬 재킷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명품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죠. 손목에 고급 시계가, 손가락에 반짝이는 반지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수진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나가 데스크 앞에 다가와 턱을 약간 들어 올렸습니다. 프레지던셜 스위트, 지금 당장 들어갈 수 있죠? 체크인 시간 앞당겨 주세요. 수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체크인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합니다. 지금은 객실 청소 중이라서 어렵습니다. 미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데스크에 쿵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말했죠.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정우진 이사 부인이에요. 이 호텔 그룹 이사 말이에요. 수진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목소리는 더욱 침착해졌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호텔 규정상 체크인 시간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로비 라운지에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규정?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남편한테 한마디만 하면 당신 같은 계약직은 내일 당장 잘릴 수도 있다고요.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이미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죠. 규정 타령하면서 손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나한테? 수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고객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규정상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들고 있던 디올백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수진의 뺨을 향해 세게 휘둘렀죠. 퍽!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로비 전체에 퍼졌습니다. 수진이 비틀거리며 고개를 돌렸죠.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충격에 빠져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죠. 이런 식으로 손님 대하니까 평생 계약직이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미나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높아져 있었고 얼굴은 화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하지만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왼쪽 뺨이 빨갛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수진이 데스크 서랍을 조용히 열어 사고 보고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로비 저쪽 구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색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였죠. 75살의 강은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걸레와 물통을 들고 있었고 청소복 가슴에는 환경미화원이라는 단순한 명찰이 달려 있었죠. 은숙은 로비 한편의 화분을 닦는 척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예상치 못한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죠. 수십 년간 사람들을 지켜본 경험이 만들어낸 깊은 통찰력과 날카로운 관찰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미나는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가방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호텔 총지배인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45살의 김성훈 총지배인이었죠. 그는 그룹이사의 부인 박미나의 얼굴을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미나가 즉시 성훈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총지배인이죠? 직원 교육 제대로 시키세요. 손님한테 이런 무례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업해서 되겠어요? 성훈은 수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수진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확인한 성훈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죠. 그런데 그는 미나의 환한 얼굴을 다시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크게 잘못한 것 같군요. 미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다른 손님들도 보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로비 안의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찾고 어떤 젊은 남성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죠.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져 갔습니다. 그때 보안팀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려는 듯 로비 주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 뒤로 65세의 박철민 보안이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철민은 짧게 자른 회색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오랜 군 경력으로 다져진 듯한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하더니 미나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만 진정하시죠.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적절히 처리하겠습니다. 미나가 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나이를 먹었으면 집에나 있을 것이지. 왜 나서는 거예요? 철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호텔 보안이사 박철민입니다. 고객님의 안전과 다른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보안이사?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서 올해까지만 일하고 퇴사시킬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왜 이렇게 주제넘게 나서는 건지 미나의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순간 철민의 시선이 로비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 강은숙과 눈이 마주쳤죠. 철민은 깜짝 놀라며 입을 벌렸지만 은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손짓했습니다. 철민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물러났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이겼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호텔 직원들 다 교체해야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손님들이 다 떠날 거예요. 그녀가 화를 내며 로비를 나가려는데 청소 중이던 은숙과 부딪혔습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은숙이 조용히 말했지만 미나의 반응은 극악이었습니다. 아니, 청소하는 사람이 왜 여기 서 있어요?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왜 여기서 방해를 해요? 미나의 폭언에 로비는 다시 한번 정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은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미나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각오하세요. 그렇게 그녀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호텔을 나갔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로비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성운 총지배인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수진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조퇴하고 병원 가봐요. 그리고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운의 말에 수진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총지배인님 하지만 규정상 사고 보고를 수진 씨 현실을 봐요. 저분은 그룹 이사 부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약직인 당신은 더더욱 정직원 될 생각도 접는 게 나을 거예요.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고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가방을 챙겨 로비를 나갔습니다. 왼쪽 뺨의 붓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멍이 들기 시작했죠. 한편 로비 구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은숙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가벼운 뇌진탕 증세가 있으니 며칠 쉬라고 권했죠. 수지는 병원을 나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의 멍은 더 퍼져 있었고 눈 밑까지 푸르스름하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규정을 지킨 게 잘못인 걸까? 나는 그저 제대로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수진의 혼잣말이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는 박민아가 남편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그랜드 스카이 호텔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계약직 직원이 나한테 말대꾸를 하길래 내가 확실하게 교육시켰어. 전화 너머 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어, 여보. 그런 애들은 확실하게 해줘야 해. 나중에 버릇 고치려면 더 힘들어. 그런데 보안이사인가 하는 늙은이가 나한테 대들더라고. 진짜 기가 막혀서. 우진의 목소리가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보안이사? 박철민 말이야? 응, 그 사람. 나이도 많은데 왜 아직도 일하는지 모르겠어.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CCTV 영상도 삭제하라고 할게.
미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이사, 나 정우진이야. 네, 이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로비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CCTV 영상 삭제해줘. 전화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님, 죄송하지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CCTV 영상은 보안상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박 이사, 내 말 못 들었어? 삭제하라고. 이사님, 회장님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진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과 미나는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박철민이라는 사람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번 달 안에 회사 그만두게 할 거야. 미나가 와인잔을 들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 그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정리해야 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일어난 모든 장면이 한 사람의 눈에 생생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곧 그들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10시 그랜드 스카이 호텔 지하 보안이사실. 박철민은 홀로 남아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낮에 있었던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죠. 박미나가 이수진의 뺨을 명품백으로 내리치는 순간, 수진이 고개를 돌리며 참아내는 모습, 그리고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청소복 차림의 강은숙 회장. 이런 일이 묻혀서는 안 되는데. 철민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봐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죠. 너무나 명확한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때 보안이사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회색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들어왔죠. 강은숙이었습니다. 회장님, 철민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은숙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박 이사. 회장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은숙이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그룹이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로비 CCTV 영상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회장님. 철민이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박미나의 거친 목소리.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정우진 이사 부인이에요. 폭력적인 행동. 퍽! 그리고 이수진이 참아내는 모습이 다시 한번 펼쳐졌죠. 영상을 끝까지 본 은숙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죠. 회장님, 정우진 이사한테 전화 왔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네, 회장님. CCTV 영상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은숙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끝까지 가고 있구나.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숙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 CCTV 영상,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이사. 네, 회장님. 내일부터 제가 직접 나설 겁니다. 10년 동안 청소복을 입고 현장을 지켜봤지만 이제는 회장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은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직접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녀가 보안이사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다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제가 이 회사를 만든 이유였으니까요. 문이 닫히고 나서 철민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왜 그 할머니가 항상 호텔 구석구석을 살피고 다녔는지, 왜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였는지, 10년 전 강은숙의 남편이자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41살이던 아들 강민석이 사장으로 취임했고 은숙은 회장직을 유지했지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그녀는 청소복을 입고 호텔 로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회장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부지런한 환경미화원 할머니로만 생각했죠. 하지만 은숙은 그렇게 10년 동안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고객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권력을 휘두르는지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수진의 직원 파일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손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처음 호텔에 입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저 정식 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시작할 거예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었죠. 왜 정식으로 안 하고? 저는 할머니의 이름이 아니라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은숙은 그때 손녀를 안아주며 말했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와.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해볼게요. 할머니가 만드신 이 회사가 정말로 좋은 곳인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은숙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부탁했죠. 그럼 할머니가 청소원으로 있는 것도 비밀로 해줘야 해. 아무도 모르게. 수진은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성실하게 일했고 은숙은 멀리서 지켜봤죠. 하지만 오늘 손녀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도 나서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미안하구나, 수진아. 은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는 이 할머니가 나설 차례다. 한편 작은 원룸에서 이수진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뺨의 통증도 통증이었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죠. 총지배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직인 당신은 더더욱 정직원 될 생각도 접는 게 나을 거예요. 정말 내가 계약직이라서 참아야 하는 걸까? 정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되는 걸까? 수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산에 신고 시스템에 접속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걸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정말로 회사가 나를 지켜줄까? 아니면 나만 더 힘들어질까? 수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죠. 밤은 깊어갔고 그랜드 스카이 호텔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만들어낸 파문이 이제 큰 파도가 되어 모든 것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8시, 강은숙은 10년 만에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청소복이 아닌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죠. 진주 목걸이가 우아하게 빛났고 은발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서는 한 번도 잃어본 적 없는 위엄이 느껴졌죠. 20층 회장실 복도를 걷는 동안 지나가는 직원들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아니야? 10년 만에 정장 차림으로 속삭임들이 복도에 퍼졌지만 은숙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익숙한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책상,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1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그 자리. 은숙은 천천히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께 회장실로 오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회장님.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51세의 그는 단정한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를 닮은 온화한 인상이었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민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숙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편하게 불러라. 어머니, 오랜만에 회장실에서 뵙네요. 청소 일은 안 힘드셨어요?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갑한 회장실보다 현장에서 직원들 보는 게 더 좋더구나. 은숙이 웃으며 말했지만 곧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워졌죠. 민석아, 이것 좀 봐라. 은숙이 리모컨을 들어 벽면의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 한 젊은 여성이 프론트 데스크에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화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수진이? 그래, 내 딸이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박민아가 소리를 지르는 장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정우진 이사 부인이에요. 그리고 명품백으로 수진의 뺨을 내리치는 순간. 퍽!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사장으로 있는 이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다. 은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성훈 총지배인이 나타나 오히려 미나의 편을 드는 장면. 박철민 보안이사가 제지하려다 미나의 폭언에 밀리는 장면. 그리고 멀리서 청소복을 입고 모든 것을 지켜보는 은숙의 모습.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그래, 내가 다 봤다. 우리 손녀가 맞는 것을, 그리고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것을. 은숙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쾅! 이 자식들이 감히 내 딸을. 민석아, 진정해라. 어떻게 진정을 해요? 제 딸이 저렇게 맞았는데.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은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기로 했다. 10년 동안 현장을 지켜봤지만 이제는 회장으로 돌아가야 할 때야. 어머니, 이틀 뒤 아침 10시에 전체 임원 소집을 해라.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체 임원 소집이요? 그래. 그리고 정우진 이사와 그 부인, 그리고 그동안 호텔에서 갑질한 다른 부장급 임원들 부인도 모두 참석시켜라.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응, 이제 제대로 정리할 거다. 이 회사가 얼마나 썩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거야. 은숙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민석이 나가려는데 은숙이 다시 불렀습니다. 민석아, 네 어머니. 수진이 지금 어떠니? 어제 병원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가벼운 뇌진탕이래요. 며칠 쉬라고 했습니다. 은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연락해서
내일 회장실로 오라고 해라.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 회장실을 나가자 은숙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랜드 스카이 호텔 개관 당시의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리고 초기 직원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꿨던 회사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은숙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거예요. 당신이 만든 이 회사를 다시 사람이 먼저인 곳으로.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 이사, 나예요. 네, 회장님. 이틀 뒤 아침 임원회에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CCTV 영상과 지난 1년간 발생한 모든 갑질 사건 자료도 준비해 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시작하시는군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은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한편 민석은 사장실로 돌아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아빠야. 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괜찮니? 많이 아프니? 아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아빠, 미안해요. 제가 계약직이라서, 제가 잘못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규정대로 한 건데. 민석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할머니 회장실로 와. 할머니가 보자고 하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민석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딸이 맞는 영상을 보는 것은 정말 견딜 수 없었죠.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틀 뒤 아침 10시에 전체 임원 회의를 소집하세요. 네, 사장님. 참석 대상은 모든 임원진, 그리고 정우진 이사 부인, 이종현 부장 부인, 최민수 부장 부인도 참석시키세요.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부인들까지요? 네. 회장님 명령입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민석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어머니가 10년 동안 준비해온 그 순간이. 그날 오후 정우진 이사는 김성훈 총지배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훈 씨, 박철민 보안이사 퇴사 처리해. 전화 너머 성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습니다. 이사님, 그런데 박 이사님은 회장님 직속이라. 우진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회장님 직속?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박 이사님은 회장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분이라 사장님도 함부로 못 건드리십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우진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우진은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사님,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체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전체 임원회의? 갑자기? 네. 그리고 이사님 부인께서도 참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인까지? 무슨 일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소집하셨다고만. 우진은 전화를 끊고 미나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회사 임원회의에 같이 가야 할 것 같아. 나도? 왜? 모르겠어. 그냥 참석하라고만. 혹시 여보 승진시켜주는 거 아니야? 미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일단 같이 가보자. 그날 저녁 수지는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은숙이 손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수진아, 어서 와. 할머니. 수진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은숙은 손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가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약해서. 아니야. 넌 전혀 약하지 않아. 오히려 너무 강했어. 은숙이 수진의 뺨을 살펴봤습니다. 멍이 퍼져서 푸른색으로 변해 있었죠. 이 멍 좀 봐. 어떻게 이렇게. 은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곧 나을 거예요. 수진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이제는 내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할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세대의 여성이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하는 순간이었죠. 수진아, 내일 회장실로 와. 할 일이 있어. 네, 할머니. 그리고 내일은 당당하게 와. 넌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은숙은 서재에 앉아 다음날 회의 준비를 했습니다. 박철민이 보내온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했죠. 지난 1년간 발생한 갑질 사건들, 고객의 폭언, 폭행, 그리고 그것을 묵인한 관리자들, 증거인멸을 시도한 임원들, 피해 직원들을 퇴사시킨 사례들,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은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그랜드 스카이 호텔 그룹의 역사가 바뀔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구현되는 날이 될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회장실, 노크 소리와 함께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왼쪽 뺨에 멍을 가리기 위해 머리를 내려놓고 있었죠. 할머니 왔어요. 어서 와, 수진아. 앉아. 은숙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진이 앉자 은숙은 그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내 아빠도 올 거야. 아빠도요? 응. 그리고 오늘 있을 회의에 대해 얘기해야 해. 그때 문이 열리며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아. 민석이 딸을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직접 보니 더 마음이 아팠죠. 아빠. 수진이 일어나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민석은 딸을 꽉 안으며 분노를 참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아빠가 못나서.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 아니에요. 은숙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얘기하자. 세 사람이 소파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회의에 내가 참석해야 해.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요? 임원 회의예요? 그래. 내가 직접 나서야 해. 내가 당한 일을 모두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하지만 할머니, 저는 그냥 계약직 직원인데. 은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계약직 직원이기도 하지만 내 손녀이기도 해. 그리고 무엇보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야. 민석이 덧붙였습니다. 수진아, 이번 일은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야. 이 회사 전체의 문제야.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너처럼 당하고도 참았을까?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사실 무서워요. 오늘 회의에 가면 저를 때린 그분도 계시잖아요. 은숙이 수진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할머니가 있고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내 편이야.
하지만 수진아, 내가 이번에 용기를 내면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너처럼 당하지 않을 거야. 내 용기가 이 회사를 바꿀 거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확신이 차 있었죠. 할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회의에 참석해서 내가 당한 일을 증언하면 돼.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말해줘.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은숙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역시 강씨 집안 사람이야. 세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한편 정우진은 사무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오늘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성훈 총지배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성훈 씨, 오늘 회의가 대체 무슨 회의야?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사님. 다만 회장님께서 직접 주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강은숙 회장님이? 네. 10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신다고 합니다. 우진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철민 보안이사 퇴사 건으로 혹시 아니면 로비 사건이 회장에게까지 보고된 건가? 그는 급하게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이사, 나 정우진이야. 네, 이사님. 오늘 회의 내용 알아?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우진은 화가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날 아침 우진은 집에서 미나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해. 미나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뭐가 이상해? 분명 좋은 일일 거야. 자기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여보, 혹시 로비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그 직원이 무례하게 굴어서 교육시킨 거잖아.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오전 9시 30분. 그랜드 스카이 호텔 그룹 본사 대회의실. 길고 넓은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정우진 이사는 부인 박미나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나는 오늘도 명품 재킷에 명품백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만만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여보,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일단 회의 시작하면 알 거야. 우진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다른 부장급 임원들과 그들의 부인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이종현 부장 부인, 최민수 부장 부인, 모두들 왜 자신들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9시 50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강민석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굳어 있었죠. 9시 55분.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박철민 보안이사와 몇 명의 보안팀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회의실 양쪽에 배치되었고 철민은 프로젝터와 음향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정우진이 이상한 눈빛으로 철민을 바라봤습니다. 왜 보안팀이 여기 있지? 9시 58분. 회의실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죠. 10시 정각. 회의실 문 앞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강은숙 회장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고 걸음걸이에서는 흔들림 없는 권위가 느껴졌죠. 박민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저 사람이.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청소, 부. 미나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로비에서 자신과 부딪혔던 그 청소원. 그 사람이 바로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은숙은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착석했습니다. 은숙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을 때마다 그들은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은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는 것 같네요.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호텔 로비에서 말이죠. 몇몇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회장이 청소원 일을 했냐고요?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가 진짜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죠. 은숙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철민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철민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로비 CCTV 화면이었죠. 이수진이 프론트 데스크에 서 있었고 박민아가 다가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정우진 이사 부인이야.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규정,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남편한테 한마디만 하면 당신 같은 계약직은 내일 당장 잘릴 수도 있다고.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끄러웠죠.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 미나가 명품백을 들어 수진의 뺨을 내리치는 순간. 퍽! 회의실에서 작은 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저게 믿을 수 없어.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김성훈 총지배인이 나타나 오히려 미나의 편을 드는 장면. 고객님, 우리 직원이 크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진에게 조퇴를 권유하는 장면. 수진 씨, 오늘은 조퇴하고 병원 가봐요. 그리고 이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멈췄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은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의 현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객이라는 이름으로 직원을 폭행하고 관리자는 그것을 묵인합니다. 왜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권력 때문입니다. 지위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은숙이 박민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민아 씨, 무슨 할 말 있습니까? 미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직원이 무례해서. 무례했다고요? 규정을 지킨 게 무례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은숙이 철민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종현 부장 부인이 레스토랑에서 직원에게 음식을 던지는 장면. 최민수 부장 부인이 객실 직원에게 폭언하는 장면. 그 외에도 수많은 갑질 영상들이 차례로 공개되었습니다. 부인들의 얼굴이 모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은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정우진 이사, 당신은 박철민 보안이사에게 CCTV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죠?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그것도 임원이. 은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이종현 부장, 최민수 부장, 당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들의 갑질을 알면서도 피해 직원들을 오히려 퇴사시켰죠? 두 부장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훈 총지배인, 당신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넘어가라고 회유했습니다.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성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회사는 썩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휘두르고 관리자들은 그것을 묵인하고 피해자들은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 은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회사입니까? 제 남편이 꿈꿨던 회사입니까?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으로 시작했습니다. 고객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이라는 뜻이었죠. 은숙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은 왕이고 직원은 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권력 있는 고객은 신이 되어버렸죠. 그녀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제부터 결정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첫째, 정우진 이사는 즉시 보직 해임합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둘째, 이종현 부장과 최민수 부장도 마찬가지로 보직 해임합니다. 두 부장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셋째, 박민아 씨를 비롯한 갑질 부인들은 전그룹 호텔 블랙리스트에 등록하고 영구 출입 금지합니다. 미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은숙이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당신은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잘못 없는 직원을. 하지만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은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미나는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넷째, 김성훈 총지배인은 경고 조치하고 교육 이수를 명령합니다. 성훈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직원 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갑질 신고 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은숙이 회의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회사.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점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질 것 같은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은숙이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죠.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밝은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왼쪽 뺨의 멍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박민아가 수진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전현이 왜 여기에 들어와? 은숙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박민아 씨,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하지만 저 여자가 왜 임원회의에? 이 직원이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은숙이 수진에게 손짓했습니다. 수진 씨, 이리 오세요. 수진은 떨리는 걸음으로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특히 그녀의 뺨에 남아있는 멍에 시선이 쏠렸죠. 은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의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수진. 우리 호텔 로비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일한 성실한 직원입니다. 은숙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제 손녀입니다. 쾅!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손녀, 그럼 사장님의 딸, 세상에. 정우진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폭행한 사람이 회장의 손녀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박민아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은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그럼 알았으면 안 때렸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박민아 씨. 은숙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녀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녀든 일반 계약직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강민석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폭행당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일이 회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회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회의실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객이든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즉시 출입 금지 조치합니다. VIP 고객도 예외 없습니다. 몇몇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되면 일부 고객들의 반발이. 민석이 그 임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 고객은 우리가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진정한 VIP는 직원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고객이 아닙니다. 민석의 선언에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녀가 수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수진 씨는 오늘부터 정식 직원으로 전환합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은숙이 정정했습니다. 여기서는 할머니가 아니라 회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손녀가 아니라 이 회사의 훌륭한 직원입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은숙이 회의실 전체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렬했습니다. 직원의 품격이 곧 회사의 품격입니다.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회사는 고객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키는 데 써야지 사람을 짓밟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은숙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진 이사, 당신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진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보직은 해임되지만 회사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은숙의 말에 우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은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민아 씨, 당신은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은숙의 단호한 말에 미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구 출입 금지 조치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현 부장 부인과 최민수 부장 부인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숙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당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한 건지 고민했습니다. 규정을 지킨 게 잘못인지, 계약직이라서 참아야 하는 건지. 수진이 박민아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녀이기 전에 한 사람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회사가 정말로 사람이 먼저인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이 없도록 말이죠. 수진의 말에 몇몇 임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회의실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숙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수진 씨. 그녀가 회의실 전체를 다시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된 모든 사항은 즉시 시행됩니다. 그리고 한 달 내로 직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갑질 신고 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박철민 보안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 업무를 맡겠습니다. 좋습니다, 박 이사. 당신을 직원 인권 보호 담당 임원으로 임명합니다. 철민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은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다시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관습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요. 회의실에 다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은숙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호텔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갔습니다. 모든 직원이 1층 로비로 집합하라는 지시였죠. 오후 3시 로비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 객실 담당, 레스토랑 직원, 주방 스태프, 환경미화팀, 보안팀,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슨 일이래? 아침에 임원 회의가 있었다던데. 회장님이 직접 나타나셨대. 그때 로비 중앙 단상으로 강은숙 회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강민석 사장과 이수진이 함께 섰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은숙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은숙입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 보실 겁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이 자리에 나서지 않았으니까요.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청소원으로 일했습니다. 바로 이 로비에서 말이죠.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환경미화원 할머니? 설마 그분이? 맞아, 그분이었어. 은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봤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모습도, 힘든 고객을 응대하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도, 그녀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도 봤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는 모습,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현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은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임원회의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어떤 고객도 직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즉시 출입 금지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갑질 신고 센터를 신설합니다.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직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여러분의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제 로비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숙이 손을 들어 정중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가 수진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이 직원은 이수진 씨입니다. 2년간 계약직으로 성실히 일했고 며칠 전 고객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소문을 들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수진 씨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지켰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은숙이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가 오늘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로비에 다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은숙이 마이크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 씨, 직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옳은 것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계약직이라서, 힘이 없어서,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옳은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회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비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당당하게 일합시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말고 목소리를 냅시다. 수진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로비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직원들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석 사장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사장으로서 약속합니다.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그가 은숙을 바라봤습니다. 제 어머니이신 회장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 그것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민석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딸 수진이가 보여준 용기. 그것을 본받겠습니다. 그가 모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없이는 이 회사도 없습니다. 민석의 말에 다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숙이 다시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래된 관습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니까요. 은숙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그녀가 주먹을 들었습니다. 함께 합시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네. 로비 전체가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박수와 환호, 그리고 눈물. 그날 오후 그랜드 스카이 호텔 로비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순간, 그리고 한 손녀의 용기가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희망을 준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그랜드 스카이 호텔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1층 로비 한쪽에는 직원 인권보호센터라는 간판이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박철민 이사가 센터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죠. 박 이사님, 오늘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젊은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번 주는 1건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95% 줄었어요. 철민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군요. 네. 무엇보다 직원들이 당당해진 것 같습니다. 센터 앞에는 큰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약속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항목이 적혀 있었죠.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고객도 직원에게 폭행할 수 없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언제든 신고하세요. 우리는 여러분을 지킵니다. 로비 프론트 데스크에는 이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정식 직원이었고 팀장 승진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수진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지만 이제는 더욱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약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수진이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뺨의 멍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날의 기억도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에게 힘이 되었죠. 고객님, 체크인 완료되셨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고객이 떠나고 옆에 있던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당연해졌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만든 변화야. 그날 오후 회장실. 강은숙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변화를 정리한 자료였죠. 직원 만족도 40% 상승, 고객 만족도 32% 상승, 갑질 신고 건수 95% 감소, 직원 이직률 50% 감소, 숫자들이 변화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강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 이번 달 고객 리뷰 평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석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친절하고 행복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은숙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직원이 행복하면 고객도 행복한 법이지.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요. 민석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다른 호텔 그룹에서도 우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네.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업계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은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잖니. 한 회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가 바뀌는 것.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서가, 네, 어머니. 이제 정말로 내가 이끌어갈 때가 됐다. 민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나는 이제 진짜로 은퇴할 거야. 10년 전에 했어야 했던 거지. 은숙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리더야. 그리고 수진이도 곁에 있잖니. 하지만 어머니 없이는. 민서가,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다만 이제는 뒤에서 지켜볼 거야.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어. 은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좋은 사장이고 좋은 아버지야. 그걸로 충분해. 한편 로비 한쪽 벤치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수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 씨, 잠깐 시간 괜찮습니까?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아니,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 직원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권력이 저를 얼마나 눈멀게 했는지,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고객들의 무례함을 참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수진 씨,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우진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진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 그날 저녁 은숙은 손녀와 함께 호텔 옥상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죠. 할머니, 정말 은퇴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로 쉴 때가 됐어. 하지만 할머니가 없으면. 은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너희 세대야. 저요? 그래. 너와 내 아빠. 그리고 이 회사의 모든 젊은이들. 은숙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만든 건 시작일 뿐이야. 진짜 변화는 너희가 만들어가는 거야. 수진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넌 이미 잘하고 있어. 은숙이 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3개월 전에 보여준 그 용기를 기억해. 그게 바로 내 힘이야. 할머니, 수진아, 진짜 품격은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단다. 은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걸 잊지 않는 한, 넌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세대의 여성이 서로를 지지하며 미래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랜드 스카이 호텔 로비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직원의 날 기념식이었죠. 모든 직원들이 로비에 모였고 단상에는 은숙, 민석,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은숙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매년 이날을 직원의 날로 정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은숙이 모든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이 회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상을 제정합니다. 그녀가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용기의 상? 부당함에 맞서 용기를 낸 직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상자는 은숙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수진 씨입니다. 로비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저는 수진 씨, 당신의 용기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은숙이 트로피를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손녀. 수진이 트로피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비의 박수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은숙의 집, 세 세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은숙, 민석, 그리고 수진.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감동이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손녀가 이렇게 멋진 상을 받다니. 어머니 덕분입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모두의 덕분이지. 은숙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너, 수진이 너, 그리고 모든 직원들. 그녀의 목소리에 감동이 실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야.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들, 현재의 변화, 그리고 미래의 계획. 할머니, 이제 정말 쉬실 거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할 거야. 은숙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호텔에 놀러 갈게. 청소복은 안 입고.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어머니, 언제든 오세요. 회장님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고맙다, 민서가. 은숙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훌륭한 리더야. 자신감을 가져. 네, 어머니. 식사가 끝나고 은숙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은숙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 당신이 꿈꿨던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은숙은 다시 한번 호텔 로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니라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로비를 걸으면서 그녀는 모든 것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의 밝은 표정, 고객들의 만족스러운 모습, 그리고 벽에 걸린 우리의 약속 게시판. 사람이 먼저. 은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로비 한쪽 벤치에 앉아 그녀는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응, 그냥 구경하러 왔어. 오늘은 청소 안 하세요? 수진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손님으로 왔어.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수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모든 것을요. 제게 용기를 주신 것, 이 회사를 바꾼 것, 그리고 제 할머니가 되어주신 것. 은숙이 손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사람들이 그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세대의 여성이 함께 만들어낸 변화,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희망. 해가 지고 로비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졌습니다. 은숙은 벤치에 앉아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일하고 고객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꿨던 거야. 은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곳, 권력이 아니라 품격이 중요한 곳.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한 손녀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스카이 호텔의 불빛도 도시를 밝히고 있었죠. 그 빛은 이제 단순한 호텔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변화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한 빛이었습니다. 은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 변화는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 씨앗이 심어졌으니까요. 사람이 먼저. 은숙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로비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당당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품격은 나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것을요. 호텔 직원을 명품백으로 내려친 사모님.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직원이 회장의 손녀라는 것을, 그리고 청소원으로 일하던 할머니가 진짜 회장이라는 것을. 한 손녀의 용기가 회사 전체를 바꿨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것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 아닐까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